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2014년 11월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민동기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뭐 김장철 아닙니까? 요즘은. 아, 그렇죠. 예. 뭐 김장을 하시나요? 안 합니다. 예. 왜요? 부모님이 예. 청주에 계시는데 예.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알아서 이번 주에 가서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들이란 게 뭐 그렇죠 뭐. 네. 뭐 수고 사례금 뭐 이런 건 안 드리고. 그런 걸로 이제 이른바 바터를 하죠. 어떤 거 어떤 바터? 돈으로. 저는 이제 현금으로. 예. 왜냐면 이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걸 또 그냥 받아옵니까? 예. 당연히 이제 용돈을 빙자한 예. 그런 걸로. 나이 40이 먹어가지고 네. 김장도 못 담그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또 김장이 필요한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김용민 PD는 김장 하십니까? 아니 뭐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뭐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아주 다복한 처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와요 그냥. 근데 요즘 예. 김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 정말. 네. 그냥 이렇게 사서 먹거나. 그렇죠. 예,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또 김장 시골에서 이제 많이 해가지고 서울에다 택배로 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르신들이 주로 보내시는데 또 네. 어르신분들이 포장 이런 거에 좀 세련미는 좀 떨어지잖아요. 약하시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택배 기사 아저씨들이 좀 상당히 고충을 겪기도 하는데 말이죠. 예. 김장. 예. 김장하니까 우리 김장겸 국장님이 또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시죠? 예. 저희가 우리 또 애청자 관리는 또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애청자, 우리 김장겸 국장님. 올해 김장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예. 자, 또 김장겸 국장님, 이야기하니까 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또 공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예. 책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기로 했습니다. 네. 휴먼 큐브라고 예전에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파격적인 표지 디자인을. 예, 그 파격적인 표지에 영감을 주신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네. 저 총선 직전 토요일에 인천에다가 무수하게 무상 배포한, 아니 조선일보 무상복지 그렇게 싫어하는 신문이 말이죠. 신문을 무상 배포합니다. 나한테 나는 직접 경험자예요. 그래요? 보면 네. 돈 주겠다고 예. 지폐를 달랑달랑 흔들었다니까. 글쎄 말이에요. 직장이.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아파트 새로 만든 곳에서는 네. 그런 판촉 활동들이 있는데, 자, 그런 조선일보의 그 일면 그 사진,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책이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고, 그 2013년 8월에 한 달 동안 그 교보문고 사회 분야 톱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로서도 영예로운 그런 일들이기도 한데, 네. 자, 그 출판사와 함께 언론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우리 민동기 국장과 제가 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책 왜 내느냐? 바빠 죽겠는 사람들이. 예, 다 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김장겸 국장님과의 이 소송, 이 건을 맞아서. 그렇죠. 지금 형사로 해가지고 우리 민동기 국장께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재판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네. 뭐 책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그렇죠. 저희가 착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또 여러분들 구매를 또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도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 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민국장님,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다면서 잔뜩 뭘 들고 오셨어요? 아니, 잔뜩 많긴 한데, 네. 참, 아무튼 슬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미디어 오늘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즘 네. 인터뷰가 아주 상당히, 뭐랄까요, 광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 엄성섭 애청자님. 우리 성섭이 형님. 예. 네. TV조선 앵커. 이분 만나시고, 오늘은 또 보니까, 오늘이 아니죠. 어제. 네. 어제 보니까 말이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네. 음주운전 전력자.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예. 그 형님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네. 좀, 우리 쪽 한마디로, 네. 이런 진보 개혁 쪽 사람들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한마디로 이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적들을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예. 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적이란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먼저, 저놈들은 적이야라고 한 쪽은 바로 적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좀 재밌게 하고자 예. 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죠. 예. 한마디로 이제, 우리 쪽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언론계 쪽에서도. 예. 사실 엄성섭 그 앵커 인터뷰 한 뒤에, 예. 약간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미디어 오늘이 왜 굳이 TV조선의 앵커를 인터뷰를 해주냐. 자기 합리화 네. 발언을 네. 여과 없이 실어주느냐. 근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러지 말고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고를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이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엄성섭 앵커가 나갔고 이번에 이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인터뷰를 했는데 예.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미디어 오늘이 인터뷰를 요청을 했을 때 예. 본인이 깜짝 놀랐답니다. 깜짝 놀랐다요. 네. 아니, 이 친구들이 왜 나를 그럼 내가 한번 인터뷰 요청을 해볼까? 그럼 졸도하시겠네. 제가 봤을 때 예. 그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예. 이 동영상이라든가 뭔가 오디오 버전으로 이 인터뷰가 나가면 우리 또 김질 위원님이 또 시체말로 한 이빨 하시지 않습니까?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평가하기로는 어찌됐든 본인이 굉장히 또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예. 한 이빨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 김용민 PD하고 상당히 좀 논쟁적인 그런 인터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예. 그런데 제 소감은 네. 예상했던 바다.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 음. 사실 뭐 인터뷰 중에 조금 민감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김진 논설위원을 인터뷰한 정철훈 기자에게 예. 우리 김진 논설위원께서 예. 그거는 좀 밝히지 말아달라. 5% 해달라. 5% 해달라 해서 예. 그거를 이제 정철훈 기자가 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또 미디어 토크에서도 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니 뭐 그럼 그걸 굳이 언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예. 살짝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지 말고 그 내용을 책에 싣겠다. 이러면 어떨까? 아니 사실 민감한 내용도 아닌데 예. 여러 가지 뭐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뭐 향후 뭐 이런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뭐 JTBC 중앙일보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이거구만. 부분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뭐 그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 뭐 여러 질문을 우리 기자가 갔는데 뭐 다 해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 예. 조금 사실 우리가 봤을 땐 별 내용도 아닌데 예. 조금 뭐 그런 거는 좀 삼가해 달라고 해서 예. 삼가해 드리기로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략 감이 옵니다. 손석희 사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걸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예, 뭐 하긴 이 사내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괜히 또 말을 보탰다가 뭐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소식. 어떤 걸로 할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JTBC 얘기로 바로 가죠.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JTBC와 관련해서 뭐 세무조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JTBC의 사실상 모회사죠, 모회사. 예.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예. 이게 중앙일보하고 달라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게 예. 중앙일보 관련 미디어 그룹인데 예. 한마디로 그 지주회사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SBS의 지주회사가 SBS 홀딩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오. 특정 언론의 기업 집단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게 이번이 처음인데 네. 요거는 일단 분명한 팩트거든요. 예. 근데 이 사안을 두고 예.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는 정말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언론계 네. 평가도 다르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인 제가 뭐 기사를 최종 승인을 한 그런 데스크긴 합니다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정례적인 세무조사 성격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걸렸거나 네? 걸릴 만한 게 좀 의심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성격도 있는 것 같고 예. 아니면은 좀 정례적인 어떤 세무조사 일환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은 그거죠. 왜 하필 JTBC의 모회사냐? 네. 예. 이런 측면을 두고 분명한 거는 언론계 평가가 좀 나뉘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 JTBC 쪽에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 등으로부터 취재 협조라든가 예. 문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해줬다. 정말로 만약에 네. 뭐 홍석현 회장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걸렸다. 만약에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그렇죠. 뭐 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네. 예. 2001년 때, 그러니까 예. 국민의 정부 시절 때 예. 신문 방송사 23곳에 대해서 예.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한번 있었고, 예. 그다음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뭐 조선일보라든가 스포츠조선, 예. KBS, 예. 뭐 매일경제, MBN 이런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예. 2007년도에는 예. 중앙일보, MBC, EBS, 불교방송, 일요신문
요 언론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예.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CBS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벌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사실상 언론사와 관련된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첫 세무조사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인 회사가 몇 개인데 하필 껄끄러운 언론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시에 세무조사를 했다. 그렇다고 다른 언론사들도 다 함께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 뭐 명백하게 JTBC 손석희 표적을 한 그런 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언론계에서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예. 미디어오늘 기자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기자들도 있는데 네.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이게 털면 예. 솔직히 기업이 예. 안 털리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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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선수들이 또 바보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중앙일보 얼마나 다각도의 그 사업을 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경품 돈 흔드는 거 네. 이것도 뭐 지국이 다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은 네. 중앙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예. 세무조사를 벌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벌였으면 나중에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결과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지만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찌됐든 첫 언론사와 관련된 네. 세무조사가 JTBC 모회사인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거 사실 자체는 일단 뭐 그 의도야 해석이 다양하겠지만 분명히 좀 주목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신호탄 같아요. 신호탄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JTBC가 위축이 돼가지고 보도 협조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또 낮아 보여요. 그렇죠? 저는 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손석희 사장이 네. 차라리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올곧게 나가지 뭐 휘어지거나 회절하거나 그럴 뿐은 또 아니잖아요. JTBC 보도국 분위기, 전해들은 보도국 분위기는 네. 절대 그런 분위기 아니고요. 예. 그리고 뭐 손석희 사장, 김용희 PD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런 캐릭터도 더더욱 아닐 뿐더러 네. 예, 분명히 좀 그런 어떤 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예. 봤을 때. 제가 언론계에서 굉장히 유력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JTBC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이야 내버려두지만 뭐 총선 대선 앞두고 반드시 손석희 사장 최소한 앵커석에서는 내려오게 한다. 정권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 예. 그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국면이 될 때까지도 손석희 사장을 그 자리에 앉히느냐. 예. 사실 뭐 당분간은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지방선거에서 뭐 어쨌든 무승부가 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손석희 사장 날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당시 세월호 국면이어서 뭐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의중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모르죠. 또 뭐 선거를 한참 앞두고 선거 목전에서 이렇게 교체하는 것보다는 좀 남겨놓은 상황에서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날릴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손석희 사장님의 분투를 저희는 기원할 뿐입니다. 근데 그놈들은 틀림없이 손 사장님 그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아닙니까? 네. 그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제가 가진 생각은 네. JTBC는 물론이고요. 예. 손석희 사장이 자꾸 주목되는 것 자체가 예. JTBC와 손석희 사장에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고 주목이 되고.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워낙 다른 매체들이 예. 흔히 말하는 메이저에 속해 있는 그런 매체들이 네. 툭 까놓고 개판 아닙니까? 개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JTBC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 입에 네.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좀 딜레마긴 딜레마죠. 음. 흔히 말하는 진보라든가 개혁적인 어떤 진영에서 JTBC 손석희 사장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 할수록 네. 그게 정권 입장에서는 계속 그게 이 주목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칭찬을 안 하면
가만두겠어요?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뭘 해도 결국에는 도마 위에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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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마죠, 딜레마. 그렇습니다. 또 손석희 사장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혼자서 버티기도 쉽지 않고 말이죠. 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손석희 사장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JTBC 보도의 맛과 지향점 또 이런 줏대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이 줏대가 유지가 되도록 이 시스템을 확실하게 공정보도에 부합하게 설계하고 이걸 역진하기 어려운 네. 후퇴할 수 없는 네.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아예 대못을 박는 공정성의 대못을 박는 그런 그 JTBC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JTBC 내부의 반란 세력들을 깔끔하게 숙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 손석희 사장에게 부여된 책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이야기가 더 불편하실 겁니다만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김진 논설위원이 왜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겠어요. 예.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김진 논설위원은 예. 아무튼 생각보다는 좀 젠틀하게 인터뷰를 하셨다 그러고. 아니 그 사람 젠틀해요. 원래 젠틀해. 글을 보면 예. 과격해요. 예. 특히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과격하고 네. 사실상의 전쟁 불사론까지 이 글에서 썼던 분 아닙니까? 네. 전쟁 불사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적을 상대를 하는 전략 전술 중에 하나에 있어서 예. 전쟁을 상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상대를 위협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맞설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자세, 그런 전략으로 북한을 상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북에서 전쟁 위협을 할 때, 그렇죠. 북을 달래지 말고, 네.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 이 새끼야. 붙어보자 이거죠. 이렇게 나오면은 북한의 그 코가 납작해질 것이다. 그렇죠. 도리어 그래야 평화가 온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취지죠. 예.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단선적입니다. 이런 네. 점에서 김진의 그 칼럼은 바로 이 점에서 너무나 단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생각이 다릅니다. 네. 아니 중국이나 예. 일본이나 예. 미국이나 러시아 예. 북한을 상대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대를 합니다. 북한의 또라이들, 네. 무식한 놈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진 칼럼 저간에 흐르는 게 북한은 개또라이들만 있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요. 북한 지도부와 북한 상층부 이른바 그 선수들의 분석이 예. 지나치게 단선적이고요. 예. 아니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각국의 정부에 있는 이런 분석가들, 예. 전략가들이 네.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는 그 상층부에 있는 지도부들도 예. 전략 전술가들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할지가 사실은 예. 꼭 굉장히 전략적으로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 김용민 PD 얘기대로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나라입니다. 북한도. 예? 우리 민족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상의 하나의 나라인데 그 네. 하나의 나라를 외교적으로 상대를 할 때는 네.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단선적으로 네.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17년에 급변 사태가 온다. 네. 아니 2017년까지 지금 몇 년이 남았어요. 네. 정치가 외교가 다 생물인데 네. 김진의 생각대로만 간다는 그런 보장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미디어 인터뷰에 응한 게 예. 이분께서 최근에 책을 내셨거든요. 책을 내서. 네. 그 미디어는 또 언론계 선수들이 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겸사겸사 예. 예. 하신 게 아닌가 예. 라면서도 예. 어찌됐든 인터뷰 요청에 예. 응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건 민국장 입장이고. 네.
내가 봤을 때 책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2015년 김정은 급변 터질 것인가?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에 터지지 않으면 2017년에 터진다. 예. 이게 끝입니다. 예. 이겁니다. 저는 이 양반의 그 대법관 그 3일만 참으면은 뭐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 했을 때, 네. 야, 이 양반. 이 바로 이분의 이 멘탈리티, 네. 전적이 나온 겁니다. 예. 사실은 그 칼럼을 이분의 읽고, 본질이 이거였구나. 네.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칼럼 읽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런 각오를 갖고 이제 북한을 대하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3일 동안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한번 참으면은 3일 뒤에는 우리가 북한을 괴멸시키고 따라서 통일도 가능하다. 참,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김종대 정옥식, 예. 국민라디오 진행하시는 네.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과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이 두 분의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에 네. 하드 카피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북한군이 미사일 쏴서 남한 원전을 타격한다면, 아니, 그러면 한 3일 뒤에는 방사능이 사라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피한 세상이 옵니까? 그게 이제 전략 전술적인 사고 방식이죠. 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은요, 무슨 현대전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 아니, 북한 군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수도권? 네. 굳이 거기 타격 안 해도 됩니다. 네. 대한민국 지도를 딱 남한 지도를 펼쳐놓고서요. 예.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만 예. 그게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거는 남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이 극동 지역이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예. 다 죽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3일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3일만 참으면은 저승가지요. 그렇죠. 예, 저승간다. 예. 그냥 디엔드입니다. 디엔드.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고요. 예. 그럼 벌써 여기서 다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런 어떤 생생한 얘기들을 예. 직접 들으셔서 예. 독자분들께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그러는 게 또 우리 미디어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물론 뭐.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 논설위원하면 또 이제 그 음주운전 그 전력이 있잖아요. 그 양반이.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소식이 많이 들렸어요. OBS 보도국장 또 TV조선 사회부장 네. 음주운전하다 걸렸다고요. 걸렸죠. 예. 굉장히 좀. 근데 노홍철 씨 같은 경우 그 음주운전했다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매장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 언론사의 이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이래놓고 물론 이제 그 직을 과연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 회사의 판단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노홍철도 그만둔 마당에 더 큰 사회적 책임이 있는 언론사의 그 간부들은 이보다 더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아예 퇴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노홍철에 그렇게 가해졌던 이 여론의 비난 이거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이 언론사 간부들의 음주운전 사고 굉장히 관대하다. 예. 동종업계의 뭐 그런 배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노홍철에 비해서 유명인은 아니니까 뭐 한마디로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런 측면이 좀 가만히 된 것일 수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사회적 책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지금 OBS 보도국장 이 양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네. 사실 뭐 약간 좀 경미하긴 해요. 예. 보도국장인데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이 됐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하고 반성하고 예. 미디어오늘 취재에 들어갔을 때도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그렇죠. 면허 취소 많이 수준이죠. 마셨네. 많이 드셨죠. 아니 그러면은 그 자리는 유지하신대요? 반성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후 조치에 대해서 예. 미디어오늘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OBS 내부에서 예. 그 보도국장에 대해서 예. 조금 뭐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 뭐 사측에서 그렇게 나서기 전에 본인이 그만둬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 면허 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예. 이 보도국장이 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은 면허 정지인데요. 본인 얘기로는 그리고 경찰 얘기를 종합을 하면 네.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했다가 예. 이제 걸린 거죠 한마디로. 예. 예. 그래서 뭐 본인 얘기는 예. 먼 거리가 아니어서 운전을 했고 예. 법 집행에 다 따랐다. 예. 뭐 하여튼 뭐 심하게 먹지 않은 상태였고 예. 경찰관 단속이 있기에 불었는데 수치가 좀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예. OBS는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지상파의 보도국장이 네. 음주 단속에 걸려서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다면 당연히 저는 직에서 물러나는 게 온당하고 합당한 조치이지 않나 이렇게 이 생각을 음주운전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술 마시고 취한 채로 운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그 살인 미수예요. 아이 그럼요. 제가 예. 중학교 3학년 때 네.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죽다 살았거든요. 그래요? 네. 오. 병원에 10개월 있었습니다. 10개월? 네. 그러면 한 학년을 아예 안 다녔어요? 휴학을 했죠. 휴학을? 네. 오. 그때는 저 때만, 김용민 PD도 네. 연합고사 봤잖아, 연합고사. 그렇죠.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시험 쳐서 갔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120점인가 넘으면은 합격, 불합격 그쵸. 이렇게. 예. 200점 만점이었죠,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연합고사 치고, 이제 연합고사가 끝나면은 학교에 설렁설렁 가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오다가, 예.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예. 저를 친 사람이 예. 음주운전이었어요. 예. 거의 만취. 어허. 만취. 예.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용서를 안 합니다. 용서를 안 해요. 예. 왜냐, 제가 직접 피해자거든. 예. 죽다 살았거든요. 예. 말이 병원 10개월 동안 병원에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면허정지 100일? 예. 이거 약합니다, 굉장히. 네. 예. OBS에서 후속 조치가 없다. 네. 지금 요런 상황인데, 예. 계속 주시를 한번 해보겠고요. 예. 이 음주운전을 제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예. 지금 연말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언론인들, 예.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꽤 됩니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관들도 요즘 잘 안 봐주고요. 예. 그리고 미디어오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예.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예. 제가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걸리면은 무조건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리운전 왜 있습니까? 대리운전 이럴 때 이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몇 푼 아낀다고 대리운전 알려드리겠습니다. 1544-9411 우리 국민 대리운전 우리 광고주예요. 예. 그렇죠. 예, 국민 네. 대리운전 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고주 또 있는데 블랙박스 대리운전이라고. 네. 예. 블랙박스 대리운전 1800-6606입니다. 1544-9411 아니면 1800-6606 여기다가 대리운전 요청하세요. 그러십시오. 아니 술 마실 수 있지. 또 예. 술 마시는 게 또 업무에 일할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은 퇴근할 때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 이거는 그 자신이 흉기가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러시면 택시를 타고 가시든가 글쎄 말이에요. 차를 놓고 가시든가 예. 이러시면 되는데 예. 굳이 운전을 하시고 가신다고 음. 피해자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요. 민동기 국장이 그런 또 아픔이 있었군요. 네. 자, 그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TV조선 사회부장. 그렇습니다. 이름이 이진동이라고.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예. 한국일보에서 출발을 해서 예. 이제 조선일보로 오셨는데 예. 이분은 조금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예.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예. 0.176%,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고요. 0.1에서 0.19%는 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진동 부장 같은 경우에는 0.176%였거든요. 네. 이건 정말 만취 상태였습니다. 예. 게다가 예. 면허 취소 100일이었던 OBS 보도국장과는 좀 다릅니다. 4중 추돌 사고를 냈어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호호. 4중 추돌 사고.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 사고를 냈는데요. 예. 4명, 그러니까 2명 정도가 예.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오호. 또 나머지 2명은 경상 정도를 입었는데 이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예. 이제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 네. 사실 이진동 부장도요. 예. 저는 종편의 사회부장 정도 되면은 예. 공인은 아니지만 아니 OBS보다야 훨씬 그렇죠. 더 그 위상이 높죠. 예, 저는 지상파의 보도국장과 종편의 보직을 맡은 부장급 정도 되면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언급을 해드리는 건데, 네. 본인은 상당히 좀 자기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예.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세게 이렇게 얘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다만, 예. 계속해서 좀 자기 이름을 좀 빼주면 안 되겠느냐. 아, 그래요? 네. 요런 이진동 얘기를. 부장이. 그렇습니다. 저희 정철훈 기자를 비롯해서 예. 저희 또 미디어 IT 부장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저희 사장께도 예. 진짜? 왜냐면 이진동 사회부장이 한국일보 출신이거든요. 예. 저희 또 사장께서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코리아타임즈. 코리아타임즈 한국일보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 저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 사실 일반인이면 그냥 그러겠죠. 근데 편집인과 편집국장과 그리고 부장과 기자의 공통된 생각은 언론사 간부급 정도 되면 사회적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실명 보도를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해서 예. 빼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OBS 보도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앞서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빼드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또 너무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국장도 음주운전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습니다. 1973년생인데 네. 이 나이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지없이 저요? 예. 제가 이렇게 방송과 예.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 언론인들의 음주운전 그런 거를 조져댔는데 네. 제가 만약에 그러면 네. 제가 어떻게 이 자리를 그렇죠. 유지하겠습니까? 일관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이제 비판을 가했을 때 가한 만큼 본인에게도 이렇게 철저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는 분이 바로 우리 민동기 국장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비판하면서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민동기 국장이시고 조만간 또 이렇게 또 대응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고 계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당사자 알아두십시오. TV조선제 사이트 들어가서 음주운전 쳐보니까 총 375건의 기사가 떴군요. 예. 음주운전 제가 지금 9페이지째 넘어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미화한 그런 기사는 없네요. 예. 다행히. 이진동 사회부장이 만약에 계속 거기 TV조선 사회부장으로 있는다면은 음주운전 기사 그거 취급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회부 관할입니다, 사실. 예. 이 양반이 만약에 음주운전 딴 사람이 한 거 갖고 기사를 쓸 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됩니다. 아니, 저도 염려가 되고요. 예. 그러면은 TV조선하고 OBS의 정당성, 보도의 정당성 자체가 의심을 받죠. 네. 그리고 후속 조치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예. OBS 보도국장님하고 예. 우리 TV조선 사회부장님하고 네. 아무런 조치 없이 네. 그 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 예. 그거는 완전 다른 문제죠. 네. 정말 그 해당 언론사에 네. 뭐 실세 중에 실세일 수도 있고 네. 뭐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예. 만약에 그렇다면 미디어는 다시 한번 저희 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라디오도 말이죠. 이진동 사회부장 그리고 OBS 보도국장 이름이 뭐예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예. 이 두 분의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명한 그리고 김학균 보도국장. 김학균 보도국장. 이 두 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희가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예.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싱글 앨범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동 부장 같은 경우 자기 이름 빼달라 이렇게 요청한 그것도 이제 가사화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진동 부장이 저한테도 전화할까요? 그저 지워달라고. 전화할 겁니다. 아니면은 뭐 소송장을 보내거나 막 그러지 뭐, 않겠는가. 사람은 예. 되게 젠틀합니다. 예. 젠틀한데. 근데 이 양반 보니까 그 한나라당 한번 갔다 오셨더만 보니까. 그렇죠. 한번 출마했다가 안산에서 안 되셨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낙선을 했어요. 낙선을 하셨는데 네. 희한하게 조선일보로 다시 돌아오셨단 말이죠. 예.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네. 아니 보통 한번 나간 선수는 네. 못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조선일보에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 진성호도 프리랜서 MC로 지금 그렇습니다. 돌고 있는데, 네. 이진동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언론계에서 좀 여러 해석이 있던데. 네. 뭐 확인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굳이 같아요.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 이진동 부장께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거취를 정하는 그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요. 저희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용기는 참 가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이 음주운전,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자, 삼성이 진짜 삼성 얘기는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야구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네. 우리 민동기 국장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야구에 관심을 안 둔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언제부터 한번? 청보 핀토스 때부터? 그거는 좀 지나서 최고 전성기 때는 그 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까지 좋아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예. 저는 MBC 청룡을 참 좋아했었죠. MBC 청룡 멋진 팀이었죠. 예. 그러다 이제 LG 트윈스로 바뀌었잖아요. 네. 10년 동안 가을 야구가 없어가지고 저는 팀이 해체된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는 아주 발군의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넥센하고 이제 삼성이 우승을 겨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니, 항상 이 한국 시리즈가 있는 그 해에 신문사 광고국, 판매국 담당자들은 일심동체가 됩니다. 일심동체.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예. 삼성이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기를 대놓고 바랍니다. 그 광고국 직원이 예를 들어서 LG, 두산 팬이라 할지라도. 그럼요. 예. 왜냐? 예. 아니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넥센이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 넥센이 전체 한국 언론 신문 지면에다가 깔 수 있는 광고액 수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가도 다를 뿐더러 넥센이 뭐 하는 기업이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게임 하여튼 그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가요? NC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관심이 없으시죠. 관심이 없네요, 제가. 이 관심이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 실질적인 이런 구단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 아니, 근데 사실은 NC하고 넥센하고 헷갈리죠. 예. 넥센이 보니까 타이어 만드는 회사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아주 방금 우리 민국장 말씀 듣고 많이 웃으셨을 겁니다. 예. 아니, 넥센. 예. 광고를 깔아봤자 얼마나 깔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예. 삼성이 우승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약간 우승 축하 개념의 예. 그런 광고가 일제히 실립니다. 아, 그렇죠. 예. 통상 보면은 사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습니다. 페이지죠. 흔히 말해서 백면이라고 그러죠. 백면, 네, 백면. 예. 백면에 예. 이번 해 엊그저께도 아니나 다를까 예. 전부 삼성 갤럭시 광고로 예.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나요? 삼성이 우승하면은 삼성 라이온스 선수들이 막 환호를 막 터트리면서 이런 축배를 드는 그런 그렇죠. 사진을 깔면서 삼성 우승 함께 축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대놓고 촌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게 촌스러운 거였구나. 그럼요. 예.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예. 예? 딱 그냥 제품 응. 갤럭시 딱 예. 광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기왕에 세련되게 이제 축하 광고를 할 그렇죠. 때 예. 실리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제 좀 바뀐 것 같고 예. 다만 제가 예. 한 가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예. 이런 얘기들을 예. 대놓고는 못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예. 근데 제가 최근 페북에서 모 신문사 판매 쪽에 계시는 분이 쓴 페북 글을 봤는데 예. 이런 얘기를 예. 대놓고 하십니다. 삼성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 넥센이 우승할 줄 알고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아니, 예. 아니 그런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네. 페북은 사실상 공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근데 그런 글을 떡하니 쓰셔가지고 이게 이제 전혀 부끄럽거나 이게 좀 터부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예.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허. 진짜로. 예. 약간 이런 얘기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삼성이 이렇게 대놓고 우승하기를 바라니. 예.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예. 흔히 말해서 이 언론계 지망생들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 우리가 한번 그 기획 기사를 한번 다뤄보기로 잠정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어떤 언론인의 윤리 의식이라든가 뭐 기자의 뭐 정신 예. 요런 개념은 예. 좀 심하게 말하면 예. 없다고 봐도 증발됐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종됐다. 없습니다. 그냥 직장 예.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예. 그리고 들어왔더라도 예. 뭐 이렇게 흔히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런 삼성 이런 광고 예. 요런 거 삼성이 이겨서 광고 좀 뿌렸으면 좋겠다. 예. 요런 얘기들을 예. 자기네들끼리 한답니다.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예. 이 판매국, 광고국 직원들이 그게 아니라. 아니고 아주 젊은 기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다른 거죠.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삼성이 우승해가지고 광고 주고 그러면은 뭐 자기들한테 보너스가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예. 여러 경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예.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려되는 거는 예. 그럼 그런 사고를 가진 기자들이 예. 나중에 선배가 되고 예. 중견이 되고 허리급이 됐을 때 예. 삼성 관련과 관련한 삼성과 언론 관련이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과연 제대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예. 굉장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예. 김용민 PD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언론계의 극소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머지않아 올 수도 있겠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 아주 재밌는 일이네요. 프로야구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아주 신문사 광고국에서 난리가 나겠군요. 난리가 나죠. 예. 그 프로스포츠를 앞으로 더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한국 시리즈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신문사만 난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예. 방송사도 난리가 납니다. 아, 방송사는 또 왜요? 중계. 광고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거기. 예. 단가도 세고요. 예. 근데 이 방송사들도 하지 않습니까? 예. 결승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게 단박에 끝나느냐. 예. 아니면 막 이번에 뭐 4승 2패로 이겼다면서요. 예. 신문사는 일단 논외지만 예. 방송사 입장에서 최고의 그 전적이 뭔지 아십니까? 7차전까지 간 그렇습니다. 왜냐? 예. 중계는 중계대로 하고 예. 광고는 광고대로 챙기고 예. 아주 좋은 7차전까지 가는. 아, 갑자기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초에 했었던 건데 당시에 그 아주 정말 그 JTBC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죠. 중계권료를 내고 이렇게 중계를 독점했었는데 이거 뭐 예선 탈락을 해버렸잖아요. 아, 대박 망했죠 그때. 야, 진짜 이건 개구력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개구력이었어요, 개구력. 사실 그때 좀 우리 대표팀이 네. 성적이 좀 좋았으면 예. JTBC가 상당히 좀 재미를 많이 봤었을 텐데 예. 완전히 그때 망해버렸죠. 예. 네. 예전에는 라디오에서도 프로야구 중계 참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CBS도 했었어요. 야구 중계. 네. 평화방송까지도 했었어요. 야구 네. 중계를. 예.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CBS가 가장 어려웠을 시절. 그때가 언제냐면요. 97년이었어요. 97년. 네. 그래서 뭐 그냥 수시로 야구 중계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야구 중계를 하면 지금이야 중계권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지만 당시에는 그냥 뭐 야구장만 가면 될 정도의 이 중계 상황이었고 프로야구위원회도 사실은 방송에서 이렇게 중계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이야 케이블 TV가 있어서 뭐 구장별로 다 중계를 해주지만 당시만 해도 케이블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또 지상파에서도 장시간 잡아먹는 프로야구 중계를 기피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뭐 날마다 중계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야구위원회에서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방송사에서 중계해 주는 걸 좋아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의 어떤 이익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CBS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번 중계 방송하면은 그냥 그 아나운서 직원 그렇죠. 하나하고 그 해설위원 프리랜서 갖다 붙이면은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중계하면은 1,000만 원이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어우. 광고비가. 그렇죠. 그 라디오 방송을 뭐 얼마나 듣느냐 이게 중요하진 않고 하여간 그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 CBS 라디오에서 일요일 낮에 음악 프로 작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일요일 낮에 내내 야구 중계만 하니까 네. 뭐 그냥 매주 그렇게 하니까 프로가 이제 그 개편이 돼가지고 3월부터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매주 야구 중계가 나가니까 네. 그건 석 달인가 넉 달인가 계속 방송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편성을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내가 작가인 것도 까먹을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PD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네. 해가 아주 화창하던 날이었는데 오늘 나오셔야 되겠다고. 네. 왜요? 오늘 무슨 방송이 있나요? 내가 작가인 걸 까먹은 거야. 한 3개월, 4개월 동안 아무런 방송이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요. 그 프로그램 오늘 근데 지금 날씨 화창한데 왜 오늘 프로그램 만드나요? 본인이 작가인데. 근데 PD 얘기가 오늘은 광주구장에서 중계 방송을 하는데 광주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나갔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아니 그 중계에 예. 참 들어보면 참 정감 있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CBS나 평화방송에서 뭐 중계 전문 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CBS는 전통이 있어요. 아, 그래요? 고교 야구 때부터 야구 중계를 그렇구나. 전담했던 캐스터들이 있었죠. 사실은 라디오 방송 야구 중계 좋아했던 친구들 얘기로도 네. CBS의 그 중계 방송 실력은 탁월하다. 이렇게 꼽았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장승철 아나운서라고 네. 그 아나운서 실장 하셨던 분인데 네. 지금은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분의 야구 중계는 정말 예술이었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재밌거나 혹은 뭐 한명재 그 캐스터처럼 그렇게 뭐 유머 감각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네. 정석의 야구 중계를 그 양반 했었다는 거죠. 아.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예. 갑자기 야구 중계하니까 생각이 났었어요. 아, 그래. 요즘엔 라디오 야구 중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평화방송이 그 야구 중계를 할 때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네. 제가 TV를 켜놓고 평화방송 야구 중계를 라디오로 들었어요. 아. TV 사운드 죽이고 네. 이 상황은 이랬습니다. 쳤습니다. 1, 2루 간 볼이 빠져가지고 이게 그 페어가 된 거예요. 네. 주자가 막 뛰어가는 거지. 막 1루 지나서 2루 지나서 3루까지 갔는데 이제 공을 던졌단 말이에요. 네. 수비수가. 그래서 3루까지 갔는데 볼이 또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의 그라운드 홈런인데? 그라운드 홈런이었지. 그라운드 홈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중계를 하느냐. 이 경험이 없는 아나운서였던 것 같아요. 쳤습니다! 예. 그러더니, 우리 해설위원님, 해설해 주시죠. 예. 그랬던 또 기억도 나고 말이죠. 뭐, 그 뒤에 그 아나운서가 뭐 실력이 많이 또 늘었더라고요. 당시에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겠군요. 뭐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그때. 네. 예. CBS나 평화방송이나 요즘 야구 중계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죠. 예, 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예.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코리아나 호텔 이야기 짧게 한번 좀 얘기할까요? 짧게. 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5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그렇죠. 그- 옥외 주차장.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진입로의 시유지 공짜 사용 특혜 논란이 여러 번 제기가 된 사안인데 그랬죠. 요거 말고요. 음. 서울시 의회가 옆에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서울시 의회 부지의 예.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긴 한데 예. 그 일부를 음. 무려 22년 동안 22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 미디어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예. 코리아나 호텔 치시면은 예. 그 검색이 되는데요. 그 사진을 딱 보면은요. 음. 아주 좀 차 한 대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인데 이 코리아나 호텔 요거 때문에 휘어졌어요. 이렇게. 예, 휘어진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도대체 이 부지가 무슨 용도로 코리아나 호텔이 사용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한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근데 코리아나 호텔 측의 해명이 저는 웃깁니다. 이거 이렇게 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우리 윤성환 논소위원이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시의회에 예. 파가라고 했다. 파가라고 했다? 네. 아니 22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놓고서는 예. 취재에 들어가니까 예. 이제 우리 필요 없으니까 의회에다가 파가라고 했다. 예. 이게 지금 언론사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이 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그 광화문 농성장 그거 그걸 그렇게 비난했던 조선일보가 아니 거기다 무슨 알박기를 했어. 뭐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무단 점유를 해서 여기 내 땅이다. 그랬어. 아니 아픈 사연이 있어서 와가지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와 있는 분들한테 무단 점유하고 있다. 무질서의 표본이다. 이래놨던 조선일보가 지들의 비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무단 점유를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책임 있는 해명이라든가 뭐 사과를 하든 예. 뭐 조처를 하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회에다 파가라고 했다. 예. 이거는 정말 최악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 봤을 때. 무소불위인 거죠. 네. 뭐 두려울 게 없는 이런 오만한 조선일보의 민낯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민동기 국장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맹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는 맹수 우리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해철, 그에게 헌정합니다. 국민라디오 2014년 11월 라디오 소설 신해철 그 사람. 우리는 모두 경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모두 삶의 가치로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에 100억, 200억이 쌓여있는 집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뺨 한 번 부벼주지 않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 라디오를 통해서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